자, 안녕하세요. 우리 49페이지죠? 자, 49페이지 11번부터요. 예, 거기 있는 내용이 예고 과정인데, 자, 우리, 천재에서는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예, 67페이지. 자, 일단 제일 먼저 여과 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요거예요. 첫 번째, 우리 여과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이 지역은 30년 전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고, 이 지역은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가 되어진다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30년 정도 경과되면 결국은 이 지역은 서서히 노후화되겠죠. 집값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결국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 지역은 서서히 이 지역은 뭐 되겠습니까? 이제 재개발되었지만 다시 뭐로 바뀌겠습니까? 고급되겠다죠. 또 30년 경과되면 결국은 또다시 반대로 바뀔 것 같아. 이렇게 주택의 고급과 저가 계속 바뀐다. 이게 다른 말로 주택 순환 과정인데, 그래서 여과 과정 같은 말이 뭐냐, 주택에 대한 순환 과정, 이런 말 뜻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가장 기본 전제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맨 먼저 구분할 때 소득 계층은 고소득과 저소득 구분된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득이 높은 분은 고가 주택을 차지할 것이고 소득이 낮은 분은 저가 주택을 가져간다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신규 주택은 반드시 누구만 가져갑니까? 신규, 비싼 거죠. 그래서 고소득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저소득 계층은 어디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것이 여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가 주택 일부가 시간이 경과되어진 결과 건물이 서서히 노후화되지만 그런 점을 얘가 가져갈 수 있겠다죠. 이런 게 무슨 역할하고요? 이 말이 꽤 중요합니다. 하향역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다, 이 말 기억하시고, 두 번째, 사실상은 거의 다 시험 나오면요, 여기서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과에 대한 종류는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여과? 상향여하고 무슨 여과요? 하향여가 두 개 있어요. 하향. 자, 두 개 있는데 이때 보니까요, 잘 보실게. 이제 보는 시가 크게 세 개인데 첫 번째 이겁니다. 이 집을 마지막에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건데, 예, 고소득 계층이 가져간다, 이게 상향이죠. 거꾸로 뭐 있으면 저소득이 가져간다, 이게 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누가 가지고 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가져갈 수 있는 계층이 누구냐, 이거 마시면 돼요. 또 이렇게 보는 시가 한 개고, 두 번째 보니까, 네, 요거 묻는 거죠.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할래 말래 했을 때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하자 보수하는 거죠. 이런 게 상향이고,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선비가 가치보다 더 크면 이때 하자 보수합니까? 하지 않겠죠, 그죠? 이런 게 뭐냐, 다른 말 이게 하향여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결국 이 말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자신들의 어떤 소득이 올라가면 이거 무슨 여가죠? 예, 상향인데, 중요한 건 소득이 올라갔다 해서 그냥 그대로 끝내지 말고 실제 시험은 여기 묻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 있는 저가에 대한 수혜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겠죠. 거꾸로 고가에 대한 수혜는요?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문제에서. 그 다음에, 예, 세 번째 보니까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정. 자,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과정 크게 두 개 조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전제가 있죠. 주거지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분리입니까? 아니면 고급 주거지와 저급 분리입니까? 이 말이 훨씬 중요한 거요. 또한야, 지금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도심 전체에 발생합니까?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합니까? 예? 둘 다. 우리 과거에 보니 둘 중에 한쪽만 발생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둘 다 해서 발생, 이 말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주거 분리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앞으로 여가 과정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만 그려서 가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데 요때 고급 주거지와 저급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자,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 저 고급 주거지 요 지역은 집값이 뭐하죠? 떨어지겠죠? 거꾸로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 저급 주거지는 집값 뭐합니까? 요 지역은 결국은 건물 하자 보수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넘어가는 항상 이게 이제 중요한 거요. 항상 뭐든지 여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누가 가져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은 저급이 가져가는 곳이고 무슨 여가입니까?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죠. 넘어온다 이게 무슨 여가죠?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재개발된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문제에서. 자, 그리고 있죠. 네 번째 보니까 볼게 이거죠. 설럼가 빈민가는 이건 한국에 실제 해본 사건이니까 딱 두 개 마시면 돼. 무조건. 우리 다른 책 보니 이 다른 말 축소 나왔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시장 성공 실패. 무조건. 시장 성공이야. 절대 이 말도 실패라고 쓰면 안 돼. 근데 대책은 뭐가 있냐? 결국은 철거 정책입니까? 주민들의 소득 뭐 해야 됩니까? 요거까지 마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항상 어떤 하나의 테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래 봤으면 요거는 우리 책의 설명이 조금 미비하던데 일단 그건 책은 좀 이따 보고요. 우리 천재 문제 있죠. 요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은 문제가. 자, 68페이지 갑니다. 자, 천재. 자, 68페이지 1번. 중요한 건 1번, 먼저 1번하고, 자, 1번, 3번 꼭 기억할 거요. 1번, 3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6번, 17번. 네, 요거까지만. 17번까지만. 다른 건 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주거 분리는 반드시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적 둘 다 발생한다. 이 말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주거 분리라는 것은 고수득 계층과 저수득 계층 분리. 절대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 분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쭉 가서 6번 갑니다. 자, 6번 보니까 특히 보시면서 뭘 보는가 하면요. 이 말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그럼 절대 수선벽, 이 가치 정문이 있죠. 이 두 개 비교했을 때 고수득 계층, 저수득은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우리 아마 문제도 이제 그런 실수가 있던데, 우리 이제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무조건 고수득은 누가 더 크다게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두 개는요, 고급이든 저급 둘 다 나타나. 그러니까 지문 딱 나왔을 때면 수선비 가층문 나오죠. 남 앞에 고수득인 저수득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거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버리고 그 다음에 뭐나 있습니까? 가치 상승분이 보수보다 크다면 이거 무슨 여가입니까? 가치 더 큰 거지. 상향력에 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7번 보니까 이 지역 누가 들어왔습니까? 저수득 들어왔죠? 이 무슨 여가요? 하향여가죠.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까요? 8번도. 자, 이 8번은 항상, 8번도 마지막에 이 집 누가 차지합니까? 하위계층이죠. 무슨 여가요? 하향여가. 그 다음에 9번하고 저기 있는 17번 같이 비교하셔야 돼. 9번과 17번. 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보니까 상향력은 결국은 소득 증거 같은 요건 보지만 그 뒤에 따라가셔야 돼. 저가에 대한 수요가 뭐 할 때? 감소할 때지. 자, 17번 같은 거죠. 소득이 증가로 저가 주택 수요 감소할 무슨 여가요? 상향이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다시요. 저기 있는 10번 갑니다. 10번. 특히 10번은 좀 잘 보셔야 되죠. 고수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수득층 주택은 이 말이죠. 보세요. 고급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급 주택이지. 요거 무슨 여가? 여가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할증되고. 반대 거꾸로 저수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수득 주택은 뭐 있습니까? 할인되는 거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척 갑니다. 12번.
11번. 친입과 천이 나오지. 이건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이건 절대 정답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11, 12, 13번 마찬가지예요. 자, 14번 요거는 이 말입니다. 자, 읽어보시고 뭐 답은 정답 크게 관계 없지만 읽어봤습니까?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공가가 우리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사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요 동네 빈집이 없어. 공가 빈집이죠. 없으면 얘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빈집이 있으면 결국은 이건 여가 현상이 훨씬 활발해진다고 이게. 그럼 얘가 분명히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14번은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볼까요? 15번 통과, 16번 갑니다. 불량주택은 절대 시장 실패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정도에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18번 한번 읽어볼까요?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택, 주거의 질은 개선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거 묻는 거죠. 자, 이 지역은, 요거 묻는 요거. 이 지역은 현 저거 아닙니까? 조만간 설렘과 빈민가 갈 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 결국은 얘가 넘어와서 이 지역은 뭐합니까? 재개발 시켜버리죠. 재개발되면 그만 이 지역은 뭐합니까? 주택이 훨씬 좋아지는 거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봤으면 우리 문제 봐볼게. 이제 문제를 보시면 판단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일단 이거 틀린 건데 왜 틀렸습니까? 밑에 해설, 밑에가 이거 해설 관계없는 지문이요. 자, 왜 틀렸습니까? 책 49페이지. 근데 왜 틀렸습니까? 이 11번에 1번. 그럼 수요란 말은 무슨 수요? 유효수는 뭐가 있는 건데? 구매력과, 그 다음에 구매의사가 갖고 있는 거지. 그거 틀린 게 벌써 앞뒤 말 안 맞잖아, 이거. 구매를 갖지 못한 수, 이거 말 안 되는 거야, 벌써. 아마 이 친구 여기 있는 틀린 날 같다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유효수, 저 주택수요 대신 소요, 니즈를 설명 같은데, 어쨌든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런 건 절대 장난치는 문구 아니라고, 사실은. 자, 2번 필요 없고, 3번 갑니다, 3번. 3번에, 자, 이 집 누가 가져갔습니까? 3번, 하위 계층이죠. 무슨 여가? 하향여가. 4번 갑니다. 자, 이 집 마지막에 누가 가져갔습니까? 저수덕이죠. 하향여가지. 5번 가볼까요? 자, 5번은 뭐 있습니까? 기존 주택이 누가 차지했습니까? 고수덕이죠. 무슨 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뒷장 가볼게. 자, 뒷장에 1번 가볼게요. 1번. 자, 마지막에 누가 가져갔죠? 하위 계층이죠. 무슨 여가? 근데 이 지문은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상향여가에서 저급주택의 수선들은 재개발되면 요거 묻는 거죠. 얘가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 집 누가 차지하는 거, 이제? 예, 상위 계층. 저 고수덕 계층이 가져간다면 이게 상향여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마지막에 이 집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위 계층, 상위 계층 가져갔죠? 그죠? 무슨 여가입니까? 상향여가. 자, 그 다음에 3번요. 하향여가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적 주거 계층의 주택의 질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아니, 이 지문을 어떻게 장난친 건지 압니까? 이 지문. 우리 아까 천재 문제 있지? 천재에서 저기 뭐 있습니까? 아까 문제 풀었던 거 중에서 18번. 그 문제를 이제 이 장난친 거 문제를 갖다 이렇게 바꾼 거라고. 응? 맞습니까? 여러분 주관이 중요해. 거기 있는 지문을 이렇게 바꾼 거라 사실 3번을 갖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긍정적인 효과는 오히려 뭐 있으면 이 지역이 우리 보세요. 여긴 설렘과 빈민가 직전이지. 그나마 좀 좋은 집이가 아닙니까? 이거잖아. 넘어가면 여기에 살려면 조금 나은 집 아닙니까? 주택에 대한 질은요. 좋아진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낮아진 데 쓰면 안 돼, 이거는.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장난친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번도 틀렸다. 그러니까 3번 아예 문제 보지 말라고. 그거 알 필요 없으니까. 우리 저게 뭐 있습니까? 기출지문 있지? 18번 문제. 그 지문을 기억하시라고. 이런 지문은 책에 나온 지문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관을 많이 개입이 돼 있다고. 아니,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못 살건 동 아주 저기 빈민가돼 있는 책 아니에요. 그죠? 비록 이 집이 좀 노후화됐지만 얘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죠? 또 얘가 보니까 넘어가면 이 집은 뭐합니까? 재개발 시켜버리지. 그건 집이 훨씬 좋아지는 거지. 그 전체 기능 뭐 해지는 겁니까? 다 좋아진다면 이게. 항량이 뜯어보면. 그래서 이게 여가의 가장 긍정 효과 그거란 말이 결국은. 계속 뭐 있습니까? 조금 못 사는 집이 조금 그 나은 집에 이사할 수 있고 또 이제 재개발되면 다시 좀 소득이 높은 거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뭐야? 우리 옛날에 1960년대 60년 주로 뭐 있습니까? 예, 아파트 있습니까? 60년대? 주로 뭐 했죠? 기아집 또는 뭐 있습니까? 초가집이죠. 뭐 지금 만약에 이게 낮아지면 어떻게 계속 이쪽에 살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낙후되면? 어쨌든 뭐 지속되면 그래. 아니 지속되면 보자고. 옛날에 우리 60년대 초가집이었던 게 하향이 지속되면 초가집 계속 가야 될까 이론상.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라는 거야 제 말은. 그런 말이 책이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신규 주택의 공급은 여가 현상을 제한 요인이 된다. 공가. 여가 현상 저해시킵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요. 5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질문은요, 옳은 거 하면 2번 밖에 사실 없는데, 3번 되게 잘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시라고. 과감하게. 자, 13번 갑니다. 13번, 1번과 3번 비교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장난칠 빨리 캐치하시라고. 지금 쓰고 주거벌리 뭐 벌립니까? 고급과 저급이지. 그러니까 3번처럼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필요고 4번 갑니다. 주거분리는 반드시 어느 지역만?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간지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요. 14번. 자, 14번 갑니다. 1번. 경계지역 내 주택 중에 고수성 주거지역은 인접해 있는 주택은 뭡니까? 예? 할증됩니까? 할인됩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이 웃기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문제 비교해 줄게요. 이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같은 맥락이 뭐냐? 저기 있는, 천재 문제 10번. 비교하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냈나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쓴 사람 옆에 그 동상 들어봤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보니까 보세요. 고급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요것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보는 어떤 여기 있는 집값을 비교하더라고. 경계 지역 내.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데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이 한 개 중간에 꺼져 있는 거지. 마치 이런 거요. 우리 아파트에 있으면 책을 우리 옛날에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뭐 있으면 한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임대주택 따로 있고 민간주택 따로 있죠. 그럼 그 중간에 뭐 있습니까? 이런 그냥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정하게 몇 메타 이내가 경계지가 아니고 그걸 생각하시라고 자꾸. 근데 이 책을 쓴 이 친구는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어떤 한 50m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선이 있는 거야, 이게. 마치 철조망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랬으면 이게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문제 보세요.
저기 천재 문제 보니까 딱 명시되어 있잖아. 무슨 지역 내 누구 딱 써야 한다고. 알겠죠? 그 얘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고급 주어 지역과 인접한 무슨 주어지? 저급. 저급이라는 명시 해놓으시라고. 그러면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갑니다. 자 고급 주거지 인접한 저급 집값 뭡니까? 요거 묻는 거지? 할정이지. 2번 갑니다. 경계지역 주택의 저급 주택 지역과 인접한 무슨 지역? 고급 주거지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앞뒤 바뀐 거죠 이거. 그죠? 1번은 요거 묻는 거죠. 그죠? 1번은 뭐에 뭐 있습니까? 고급 주거지, 고수덕층과 인접해 있는 요거는 할정될 것이고 2번은 뭐 있습니까? 저급 주거지역과 인접한 그거 묻는 거지. 그거는요? 할인되죠. 자 3번 가볼까요? 자 3번은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요. 봤습니까? 자 물어보자고 이제 얘는 누가 더 큰 거요? 네? 보습이 더 큰 거죠.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러면 상위 계층 사용료 전환됩니까? 관계 있냐고 그거. 없죠. 아니 보세요. 다시 문제 보여줄게. 아까 우리 천재 문제 어디 가시는가 하면 천재 문제에서 6번 문제 비교하시라고. 제가 자꾸 엄격한 잣대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비교했으면 2개? 자, 해보세요. 우리 천재 문제, 여보세요. 천재 문제 단지 욕 물었지. 너 이럴 때 무슨 여가인이 그냥 끝냈지, 여기서. 그죠? 그 다음 누가 더러운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얘하고 얘는 별개다, 별개로. 응? 그래 같이 해야 되지. 이걸 자꾸 뭐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지문도 이랬어야 됩니다. 저기 있는 3번 지문. 자, 개보수비가 가치보다 크면 이거 무슨 여가? 하향여가 된다까지 보시고 뒤에 말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설명은 절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럼 이거 맞는 지문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은 누가 더 커져? 4번 누가 더 커요? 가치 더 커져. 무슨 여가? 상향여가 써야 돼. 그 뒤에 그 고수득 계층 사용된 이 말 쓰지 말고 이 말 쓰면 안 돼. 관계없는 지문이니까. 자, 5번 갑니다. 예, 불량주택이 발생되는 건 시장 뭐요? 성공이죠.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 지문은요. 아까 우리 천재 문제는 아까 제가 문제 풀었던 게 있죠.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그것만. 여기 훨씬 더 깔끔하니까. 오히려 이거 혼돈 줄 수 있어. 문제 자체가 너무. 자, 일단 고려봤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뭐 그렇게 내용 어렵지 않지만 적어도 나올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과거의 문제 풀면 처음 여기 장난 대부분 쳤거든요. 요거하고 여기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나왔을 때 무조건 여가에 대한 설명 딱 나오죠. 난 무조건 요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시라고. 아마 그러면 쉽게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자, 다시 강의로 저기 뭡니까? 천재 문제 70페이지. 자, 효율적 시장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게 항상 효율적인 기본 전제가 뭐예요? 무조건 뭐 돼야 됩니까?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고 뭐만 정상 이윤만 발생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첫 번째 효율적 시장 개념이 있죠. 개념은 그냥 가볍게 가시는데 이 말이죠. 어떤 정보가 공표된 적시 뭐예요?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거죠. 되어진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걸 가지다는 말로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때 정보량이 중요한데, 자, 정보량이 다 달라질 건데, 자, 가보죠, 이제. 효율적 시장 유형 3개 있죠. 약성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강성도 있고 또요, 강성. 자, 이제 정보를 분석합니다. 예, 약성은 뭐까지 분석합니까? 과거까지만. 여기에다가 중강성 뭐까지? 공표된 사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자고요. 자, 우리 정보량이 3개 있어요. 과거에 있는 자료만. 그 다음 공표된 뭐요? 사실까지만.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 분석할 수 있어요. 참고로 뭐 있으면 우리 과거에 있는 자료만 분석한다. 이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우리 항상 왜 저기 TV에 주식 뭐 공부하죠. 주식 뭐 저기 TV 나오지 않습니까? 뭐 차트가 쭉 설명하지. 거기 기술. 예? 그래서 과거에 있는 자료 분석, 어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공표된 사실은요, 기본적 분석. 자, 이렇게 봤으면요, 첫 번째 볼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있는 자료만 분석한다. 이게 무슨 분석? 약성. 공표된 사실을 분석한 무슨 분석? 중강성. 그 다음 공표되지 않는 사실을 분석한 무슨 분석? 여러 가지 해야 되죠? 자, 이때 보니까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나라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 중강성까지 와 있다.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이 뭐라고요? 강성이죠. 이 말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여기 공표되지 않는 사실은요,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한 이 말 뜻입니다. 모든 정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문상에서 나왔을 때 어느 누가 어떤 정보 이 말 넣어줘.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뒷말 보지만 항상 강성 효율적 시장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요거까지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이입에 한 개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죠.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누구든지 이걸 마음대로 문제를 낼 수가 없다고. 이게 사실은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인데, 자 해볼게요. 이제 이 말 묻는 거거든요. 이건 실제 시험장 가시니 공부하시라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정보 비용. 그러니까 지문 딱 나왔을 때 뭘 보는가 하면 이 지문에서 키워드 이거예요. 정보 비용을 묻느냐 초과인 묻느냐 이걸 먼저 찾으시라고. 그래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 완전 경제.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 이게 뭐요? 불완전 경쟁이죠. 이걸 먼저 아시고 있죠. 할당과 비할당 딱 물으면 결국은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초과인이 발생한다. 이게 뭐죠? 비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이런 건데 원래 이제 이렇게 그림만 그래서 가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내용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문제가. 그래서 우리 최근에 나왔던 문제 보니까 다른 거 거의 장난치지 않고 있죠. 요 말만 장난치는 거야. 할당과 비할당에 대한 차이는 뭐요? 초과인이지. 초과인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요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 문제 내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그냥 끝내시고 있죠.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라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자, 일단 우리 문제를 천재 문제부터 문제 풉니다. 천재 문제. 예, 가볼게요. 자, 문제 중요한 건 2번, 3번, 4번. 다시. 2번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요. 자, 3번에서 8번까지 내용은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저기 뒤에 보니까
네, 11번까지, 11번까지. 3번부터 11번까지 내용은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3번 갑니다. 자, 키워드 과거 나왔다. 자, 과거 나오죠. 무조건 약성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끝에 가야 돼.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약성 나오지. 뭐 나와야 돼? 무조건 역사 또는 과거 나야지. 끝에 가세요.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키워드 뭐 있습니까? 공표된 거 나있죠? 나오는 순간 뭐 나와야 됩니까? 앞에 다시 5번 중강성 나있죠? 그럼 공표된 거 나와야 돼요.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6번 갑니다. 예, 부동산 시장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면서 뒤에 보니까 절대 초과인은 얻을 수 없어야 돼. 왜? 왜 그렇습니까?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두 개 하셔야 돼요. 예, 6번째 부동산 시장 나오면 중강성 끝에 뭐 초과인 얻을 수 없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7번 이게 문제 좀 어려운데.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선 기술적 분석을 잠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하셔야 돼. 이 문제 꽤 괜찮은 문제 사실은. 요거 묻는 거예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여기 있는 기술적 분석에서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중강성에서. 해 안 해?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해서 절대 초과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마찬가지야. 다시요. 강성에서는 과거자료 분석합니까? 하지. 과거자료 분석한다 하더라도 강성인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다시 공표된 사실을 분석해도 초과인을 얻을 수가 요거까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앞에 단계 다 분석을 해준다는 말이죠. 오래 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까요? 8번은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 뭐 있습니까? 둘째 줄. 어떤 정보이든, 다시.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이 공표되지 않는 사실이죠. 벌써 이게 뭐라고요? 강성이지? 그죠? 그 다음 또 조심할 게 우리 강성에서 뭐 나와야 돼?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딱 세 개 구분이야. 세 개 문구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자, 넘어갑니다. 자, 9번도 뭐 있습니까? 같은 말이죠. 자, 10번 갑니다. 여러분 10번처럼 누구든지 어느 누가 이 말 나오지. 그 뒷말 보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이때는 강성이다. 이거만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11번 예,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이 뭐죠? 강성. 그 다음에 자 13번부터 19번까지인데요. 자, 이건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자, 잠시 보세요. 포인트가 있죠. 이 완전 불완전 할당 비할당 문제 보면 안 돼. 이걸 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얘가 문제 묻는 의도가 요거냐 요거 구분하시라고. 의도가 뭐 이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정보병 문답 나오면 답이 이게 나와야 되고 거꾸로 초과인 물은 뭐 있으면 이 답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할당 비할당 문제 보면 안 돼. 자, 13번 가볼게요. 뭐 나 있습니까? 정보병이죠. 그 정보병 잠시 나오면 이거 틀림하려면 뭐는지 압니까? 정보병이 존재할 수 없고 있죠.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에 시험 나온다. 무조건 틀림말렸어. 이건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뭐지 정보병 뭐 나야 돼? 이 답 나 이 답. 우리가 알고 완전 또는 불완전 나야 돼 답이. 할당과 비할당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것처럼 뭐 있습니까? 정보병 수반되었죠? 그 다음에 완전 불완전히 답이 있을 때 저기 뭐 있습니까? 할당과 비할당 관계없는 지문이라고. 자, 14번 여기 좀 어렵습니다. 자, 14번 일단 넘어가시고 15번 가볼게요. 15번 잠시 여기 보세요. 지문상에서 동일하다 같다 이 말 나오지. 예? 자, 여기 보세요. 동일하다 같다 이 말은 뭔가 이겁니다. 문제 묻는 게 정보 비용과 있죠. 초과인이 같은 거야. 그 결과 초과인 발생합니까?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문상 동일하다 같다 이 말만 나오면 무조건 초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 초과인이 없어. 즉 초과인물었어. 이 말은 답은 할당과 비할당이지. 그죠? 이렇게 자꾸 답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15번 뭐 있습니까? 핵심 뭐 있습니까?
동일하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초과인이 없단 말 뜻입니다. 곧 이 말은 다른 말 뭐 있습니까? 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거지. 자, 그다음 17번 투기 같은 말 뭐요? 초과이윤. 투기. 자, 초과이윤 뭐라서 이건 할당 효율性못한 시장이죠. 자, 18번 불안전한 요소가 많다. 즉 불안전 경쟁 시장은 요 볼래요? 불안전 경쟁은 보세요.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비할당 될 수도 있죠. 그죠? 둘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마시면 되겠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풉니다. 자, 15번부터 저기 있는 18번까지 합니다. 15번부터 18번까지. 15번 갑니다. 1번. 자, 정보가 공표되었을 때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다. 이게 뭐죠? 효율적 시장. 자, 두 번째. 예, A 지역의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요 말을 그냥 그대로 있죠. 15번에 1번 수에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새로운 정보. 예, 투기로 지정된다는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죠. 그런 결과 A 지역이 침체되었죠. 이게 뭐라고? 효율적 시장. 요건 사실은 이렇게 내면 뭘 내주냐입니까? 요거는 어디 속에 포함될래는 일반적이야. 어디 속에 포함돼요? 고1, 2번 질문 실적으로 시험 나면요. 효율적 시장 질문 안 내.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이러한 게 어디 속에 포함될래 싶는데 중강성이지. 그죠? 거기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투기 지정할 건 소문, 이게 공표된 거잖아요, 이게. 자, 3번 갑니다. 3번은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나 미래 정보는 아직 가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거다. 물론 이 말은 뭐예요? 약성은 무슨 정보만? 과거 정보만 거죠. 맞는 거죠. 4번 가볼까요? 중강성은 자, 공표되지 않는 시장 나 있어요. 무슨 시장? 공표되지 않는 시장. 강성. 그죠? 그 다음에 5번요. 부동산과 주식은 무슨 시장? 중강성. 16번 가볼까요? 약성나 뭐 나와야 돼? 과거. 초과인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2번 약성 나 있죠. 무슨 분석? 기술적. 3번 약성 나왔죠. 기본적 분석을 실시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이건 문제 지문 성립 안 되는 지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네? 아,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 기본 전제는 항상 효율적 시장 기본 전제 뭐라 했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은 과거를 오직 뭐야? 좀 약성은 뭐만 분석한다? 과거만. 또 뒤에 뭐라 했으면 초과인 획득할 수 있다 썼죠? 절대 효율적이라는 말은 저기 초과인 얻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얘가 틀리긴 틀리는데 이랬어야죠. 쓴다면 나 같으면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실시하면 초과인 얻을 수 없다라고 쓰면 맞겠죠? 지문상에서. 틀리겠지, 그지? 예. 일단 거기 있는 3번은 지금 틀린 거예요. 무조건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없어야 돼. 있다 쓰면 이건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고. 나 같은 틀린 말을 이렇게 내겠다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실시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왜? 기본 분석은 무슨 분석인데? 중강성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 4번요. 중강성은 무슨 분석?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도 틀린 지문. 그래서 어쨌든 틀린 말은 3번, 4번, 5번 둘 다 틀렸다. 3개 다 틀렸다. 자, 그 다음 17번요. 기억본 갑니다. 강성은 핵심 뭐요? 공표되지 않는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것.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강성은
무조건 나오던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쓰는 순간 전부 다 강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급번이 작년에 났던 건데, 자, 물어보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기본 전제가 효율적이지. 효율적 시장 말 뜻이 뭐예요? 초과이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뒤에 뭐라 했습니까? 과소, 가대, 평가 때 벌써 여기서 평가의 왜곡 가능성이 없다.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과대, 과소, 평가되지 않는 예반은 전부 다 정상가치 반영되지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보자고요, 보세요. 완전은 반드시 할당만 있는 거지. 그죠? 맞는 거. 그럼 다 맞는 거네? 자, 뒷장이 18번 갑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 틀린 거지. 이 그림. 완전은 반드시 할당인데, 할당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 뭐 이거는 아니에요. 자, 2번 가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요소가 불과해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잠시. 거기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야?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냥 걸어가는 거 문제가. 자, 그 다음에 3번 독점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없다. 자, 독점 보세요. 완전히 불완전히 독점. 자, 우리 시장은 크게 두 개 있어. 완전 경쟁 반대 불완전. 불완전 속에 다시 세 개 있어. 독점과 과점과 독과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속은 독점은 말 그대로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이 말 뜻이에요, 이게. 남은 7장에 있죠. 이게 딱 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 두 개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할당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맞습니까? 보세요. 이 그림 할당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합니까? 아니지, 불완전돼 있죠. 내려가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5번요. 투기 현상 딱 나왔어. 자, 투기 현상 칠판 보지 말고 일단 생각해보죠. 투기 같으면 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요거 생각하라고. 요거. 초과에 묻는 거지. 초과에 묻는 순간 답은 뭐요? 요놈 나와야 되지. 이거 나와야 되지. 이 말 나면 안 돼. 예? 그래서 그 말입니다. 투기라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완전 불안정 때문에 발생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또 그렇게 보시고 19번 계산 문제 통과. 잘 안 나올 거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를 우리 아마 마지막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면 계산 문제 한번 풉니다. 그냥 풀어주고 쭉 풀 거니까 그것도 보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항상 중요한 건 기출문제 중요한 거예요. 말을 빼빼 틀어서 내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나 있는 자꾸 수험서를 따지는데 수험서 의미가 없어요. 전공서에 있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출제는 반대 출제표에 써놨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 기본서 우리 수험서 아닙니다. 전공서적 논문, 예? 또 외국의 서적 중에 누구 책에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있는 내용 딱 명시한다고.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으니까 항상 장난치면요. 우리 기출문제 있죠. 거기 원래 책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그대로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는 거지. 너무 이런 거 비교해 초과인이 있니 없니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선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 기출문제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베베 꺼온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장 기본 마인드는 뭐야? 효율적은 초과인이 효율적 시장 쓰는 순간 절대 초과인이 없는 거야. 있으면 이게 효율적이 아니에요. 벌써 아니라고. 기본 전제가. 그걸 먼저 아시고 두 번째 할 게 뭐 있습니까? 언어 정보까지 확인을 하시라고. 다만 조심할 건 이런 말 나오면 뒷말은 항상 초과인이 없다 나오게 돼 있어. 얘는 누구 집 자식을 묻는 거야 문제가.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 연결은 큰 의미 갖지 말고 다만 이거 마시면 안 돼.
문제 의도가 요거니 요거 마시면 돼. 항상 초과인 관련만 뭐냐 효율적 집안이라고. 응? 근데 정법형 무조건 뭐야? 완전 불완전 시장에 대한 종류 형태고. 근데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 푸시고 좀 쉬었다가 지대 20페이지 있는 지대 할게요.